금발이 너무해로 하룻밤에 대스타가 돼버린 리즈 위더스푼. 하지만 배우인 그녀의 남편 라이언 필립은 아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질투했습니다. 잘 나가는 아내, 못 나가는 남편으로 다투던 둘은 결국 시상식에서 터지고 말죠. 금발의 백치미 역으로 성공한 리즈 위더스푼.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엘리트 출신입니다. So you're breaking up with me because I'm too blonde? 그녀의 아버지는 이비인후과 의사고 어머니는 간호학과 교수로 연예계 생활이 더러운 걸 알고 있었던 부모님은 딸의 연기 생활을 반대해왔죠. 때문에 리즈 위더스푼은 아역 배우로 데뷔하긴 했지만 연기 생활을 중단하고 학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스탠퍼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죠. 하지만 연기가 하고 싶었던 리즈 위더스푼은 부모님 몰래 오디션을 보고 피어라는 스릴러 영화에 주연으로 캐스팅됩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감독이 신인이었던 리즈 위더스푼에게 대본에 나와있지 않은 야한 연기를 하라고 강요한 것이죠. 예고편 속 이 장면은 리즈 위더스푼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남자친구에게 희롱당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예고편보다 수위가 센데요. 영화 속에서 남자친구 역은 리즈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죠. 리즈는 이 부분은 절대 연기할 수 없다며 감독에게 허리 아래 부분은 다른 스턴트 배우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허락해주지 않았고 결국 리즈 위더스푼은 대본에도 없던 장면을 직접 연기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대로 영화를 찍다 보면 성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계기였죠. 리즈 위더스푼은 이때 처음으로 권력의 의미와 현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꼭 부당함이 없는 현장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녀의 끔찍한 경험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업계에서 여러 번 괴롭힘과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하죠. But there wasn't a woman that hadn't been affected by abuse. 그럼에도 그녀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탠포드 대학교를 중퇴해버리며 앞으로 연기만 할 것이라 다짐하죠. 물론 그녀의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냈지만 리즈 위더스푼의 열정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리즈 위더스푼은 문제의 작품에 캐스팅되죠. Hi. 계속해서 야한 장면이 나와 가장 더러운 영화로 꼽힌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리즈 위더스푼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라이언 필립 덕분에 이 영화에 캐스팅되는데요. 주인공을 맡은 라이언 필립은 당시 영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에 출연해 큰 인기를 모은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둘은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을 찍기 전 우연히 리즈 위더스푼의 생일 파티에서 만나게 되었죠. 리즈 위더스푼은 금발머리, 푸른 눈의 라이언 필립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라이언 필립은 태권도 유단자로 남성스러운 매력까지 있었죠. 리즈는 술에 취해 그에게 다가가 너가 내 생일 선물이구나 말했다고 합니다. 라이언 필립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리즈 위더스푼의 신선함을 느꼈고 둘은 사귀게 되죠. 이후 라이언 필립은 전작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같이 출연한 사라 미셸 갤러와 함께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의 주연으로 캐스팅됩니다. If I win, then that hot little car of yours is mine. And if I win? I'll give you something you've been obsessing about. 영화에서 라이언은 방탕한 세바스찬 역을, 사라 미셸 갤러는 세바스찬의 새 누나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캐더린 역을 맡았습니다. 캐더린과 세바스찬은 순진한 모범생 아네트 역을 꼬실 수 있는지 내기를 하게 되죠. People shouldn't experience the act of love until they are in love. 리즈 위더스푼이 연기한 아네트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스킨십도 할 수 없다는 보수적인 소녀입니다. 원래 이 역할은 톰 크루즈의 전처 케이티 홈즈가 연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작사 콜롬비아 픽처스에서 순진한 모습의 케이티 홈즈가 역할에 딱이라며 강력하게 밀었죠. 하지만 감독 로저 컴블은 케이티 홈즈보다 더 강단 있는 여성이 이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역할 속 아네트는 성적인 면에서는 순진하지만 자신의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때 라이언 필립이 먼저 쉬고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리즈 위더스푼을 추천했습니다. 로저 컴블 감독은 그의 제안에 따라 라이언과 함께 리즈 위더스푼을 만나보았는데 그날 리즈의 청순하면서도 똑똑한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리즈를 꼭 캐스팅해야 된다는 생각에 로저 컴블은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제발 출연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리즈 위더스푼은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Touch me! No! Touch me! No! 실제 남자친구와 영화를 찍으니 더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던 리즈 위더스푼은 이 장면에서 즉흥적으로 라이언의 뺨을 내려치기도 합니다. 당황한 라이언의 표정은 실제 표정이라고 하죠. 참고로 연인과 이별하는 장면을 찍는 것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라이언은 이 장면을 찍고 화장실로 가서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와 달리 라이언과 리즈 위더스푼의 사랑은 커져만 갔습니다. 둘은 만난 지 1년 만에 약혼식을 올렸고 영화가 나오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죠. 둘의 결혼은 완벽한 계획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리즈 위더스푼은 딸 에이바를 임신하고 있었고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딸을 낳게 되죠. 아기를 낳고 난 이후 리즈 위더스푼의
경력은 끝이 납니다. 2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떤 제작사도 딸이 있는 유부녀를 멜로 코미디의 주연으로 고용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운명적인 영화를 만나며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I go here. You go where? Harvard. Law school. You got into Harvard Law? What, like it's hard? 금발이 너머의 주인공 엘 우즈. 캐스팅을 위해 제작진들은 다양한 금발 배우들을 고려해보았다고 합니다. 샤를리즈 테론, 기네스 펠트로,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이 고려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리즈 위더스푼은 제작진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그녀가 오디션에서 떨어질 것 같자 에이전시는 리즈에게 전화를 걸어 오디션 날 섹시한 의상을 입고 가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리즈 위더스푼은 굳이 성적 매력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지만 23살에 집에 아이가 있고 돈이 필요하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에이전시의 말에 따르게 되죠. 리즈 위더스푼은 이에 더해 엘 우즈의 목소리 톤, 말투까지 연구해 새로운 캐릭터를 창조했습니다. 평상시 그녀가 말할 때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더 가벼운 느낌으로 엘 우즈의 백치미를 드러냈죠. I feel comfortable using legal jargon in everyday life. I object. Had a lot of these perceptions. I mean, you see so many beautiful people in this world to discount women that put a lot of effort into their work. 제작진들은 캐릭터를 완벽하게 분석한 리즈 위더스푼에 반하게 됩니다. 그녀도 상업 영화의 첫 주연을 맡은 만큼 영화의 모든 장면에 진심으로 임했죠. 한 번은 제작진이 재미를 위해 영화에 리즈 위더스푼의 남편 라이언 필립이 출연하는 게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판사 역할을 해서 리즈 위더스푼과 케미를 보여주면 재밌겠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리즈 위더스푼은 누가 제 남편을 판사라고 믿겠어요? 라며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장난기 있는 소년 같은 모습의 남편이 판사와는 어울리지 않으리라 정확히 판단한 것이었죠. 결국 영화는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4,2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어려움을 겪던 MGM 스튜디오를 되살리게 되죠. 특히 이 영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영화 결말에 엘 우즈의 말을 인용해 연설을 할 정도이죠. It is with passion, courage of conviction. Courage in your conviction. We did it! I did it. 금발이 너머의 성공을 기반 삼아 리즈 위더스푼은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되죠. 영화가 성공한 이듬해 라이언 필립과 리즈 위더스푼은 오스카 시상식에 시상자로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소개되는 순간부터 차이가 났는데요. To present the Oscar for makeup, the legally bound Reese Witherspoon and Ryan Phillippe. 리즈 위더스푼은 먼저 소개되었고 대표작도 함께 소개된 반면 라이언 필립을 소개할 때는 아무런 소개말도 붙지 않았죠. 이에 라이언 필립은 시상대로 나오면서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이후 둘은 짜여진 대본대로 시상을 이어나갔습니다. Buck Henry, who wrote the Oscar-nominated screenplay for The Graduate, had the following observation about makeup. The philosopher said, beauty is only skin deep. 이어 수상자를 발표하는데 이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And the Oscar goes to... Let me read it. Can I read it? You make more than I do. Go ahead. 어디까지가 대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확한 건 남편 라이언의 대사가 대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충동적인 남편의 말에 리즈 위더스푼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더 버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공개적인 남편의 발언에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라이언 필립은 공공연하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냈습니다. 결혼 관련 질문에 침묵하는 리즈 위더스푼과 달리 라이언 필립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에 문제를 겪고 있다며 커플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죠. 결국 둘은 9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성격 차이라고만 언급했지만 이후 라이언 필립이 이혼하자마자 곧바로 8살 연하 애비 코니시라는 배우와 연애를 시작하며 그는 불륜설에 시달리게 되죠. 한편 리즈 위더스푼은 또 한 번 커리어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31살에 애 둘 딸린 이혼녀의 배우 생활은 끝이 났다고 떠들었고 그녀 스스로도 이혼의 충격으로 작품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죠. 이후 제이크 질레난과 함께 출연한 영화 랜디션에서 리즈 위더스푼은 혹평을 받게 됩니다. 영화 자체도 최악의 전쟁 영화로 꼽혔고 특히 리즈 위더스푼은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연기를 선보였다고 평을 들었죠. Okay, we'll meet you at the airport. It's not working. 하지만 이 작품 덕분에 리즈 위더스푼은 제이크 질레날과 만나게 되었고 둘은 2년간 연애하게 됩니다. 막 이혼할 리즈는 연애 생각이 전혀 없어 처음에는 제이크 질레날의 고백을 거절했지만 친구처럼 자신을 위로해주는 제이크에게 마음이 끌려 사귀게 되죠. 아이를 좋아했던 제이크는 리즈 위더스푼과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합니다. 둘은 시간이 흘러 결국 헤어지지만 이 시기에 제이크 질레날에게 큰 위로를 받은 리즈 위더스푼은 다시 사회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작은 역할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좋은 영화라면 어디에도 출연하였죠. 결국 그녀
그녀의 노력은 영화 머드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리즈 위더스푼은 영화에서 주인공 머드의 여자친구 역할인 주니퍼 역을 맡았습니다. 몇 장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죠. 이 영화는 평론에 큰 찬사를 받았고 덩달아 리즈 위더스푼도 다시 영화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편 라이언 필립은 승승장구하는 리즈와 달리 이혼이 마무리된 후에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맡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만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에비 코니 씨와 연애가 끝이 난 뒤 연하들과 연애를 이어나갔는데 15살 연하 알렉시스 넵과 아이를 가졌고 17살 어린 변호사 폴리나 슬라그터와 약혼하기도 합니다. 특히 당시 라이언 필립은 폴리나가 스탠포드 법대 졸업생이라며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들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그러다 갑자기 폴리나와 헤어지고는 라이언은 자신보다 22살 어린 성인 잡지 모델 엘시 휴이트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뒤 엘시 휴이트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며 라이언의 연예계 생활은 끝이 나게 되죠. 이른 새벽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것은 라이언 필립의 여자친구 엘시 휴이트였죠.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며칠 전 한 파티에서 시작됐는데요. 엘시에 따르면 라이언은 평소에도 질투가 심하고 자신에게 매우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아이폰의 친구 찾기 어플을 통해 그녀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하죠. 폭행 사건이 있기 4일 전날 엘시 휴이트는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할 예정이니 남자친구인 라이언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몸이 좋지 않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했죠. 문제는 파티에 소개된 친구들 중에 엘시의 전 남자친구도 있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다음날 아침 알게 된 라이언은 분노했고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기 시작했죠. 엘시가 그를 피해 집을 나와 버리자 라이언은 그녀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의 감정을 다치게 했으면 미안해. 내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엘시가 답장이 없자 라이언은 재차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너 나랑 헤어질 거야? 우리 끝이야? 엘시가 문자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자 라이언은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너 주려고 이것도 샀단 말이야. 엘시에 따르면 라이언은 평소에도 약물과 알코올 중독이었고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또 질투가 많았던 그는 엘시가 남자들에게 웃어주거나 말을 걸어도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엘시는 라이언을 용서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둘은 친구들과 함께 LA의 최고급 일식당 노부 말리부에 방문했죠. 이곳에서 엘시는 또 한 번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고 이에 질투를 느낀 라이언은 또 혼자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엘시는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다 뒤늦게 라이언에게 문자를 보내 그의 집에서 뭐 좀 찾아가겠다고 했죠. 다음날 새벽 엘시는 친구와 함께 라이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거의 반동거 상태였기 때문에 엘시는 라이언의 집에 자기 물건들을 거의 다 두고 있었죠. 엘시는 조용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라이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라이언은 혼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엘시는 2층 방에서 짐을 챙길 게 있다며 먼저 계단을 걸어 올라갔죠. 그때 라이언이 일어나 엘시를 따라 2층 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때 엘시는 뭔가 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라이언이 평소보다 더 화나 보였던 것이죠. 엘시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 방을 나서려고 하며 큰 목소리로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이언이 엘시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는 엘시의 팔을 강하게 잡았고 심지어 그녀를 계단 쪽으로 밀쳐버렸죠. 굴러떨어진 엘시는 겨우 일어나 다시 계단으로 올라와 자기 짐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라이언이 있는 마지막 계단을 오를 때 라이언은 또다시 엘시를 잡더니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세우고는 발을 차고 또 한 번 땅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때 엘시의 친구가 방에 도착해 라이언을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여자의 몸으로는 운동으로 단련된 라이언을 막을 수 없었죠. 친구는 엘시의 물건만 가지고 나갈게 라고 소리쳤지만 라이언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누워있는 엘시를 들어올려 또 한 번 계단으로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둘은 물건은 포기한 채 계단으로 내려갔죠. 그때 뒤에서 라이언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이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엘시에 따르면 당시 두려움에 질린 그녀는 일단 집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후 가까운 응급실에 갔고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죠. LA 경찰국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뒤 라이언에게 100야드 약 90m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엘시는 변호사를 만나 소장을 작성해 그를 고소하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 보상에 대한 대가로 1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죠. 그러자 라이언은 곧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에 대한 가짜 혐의를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고 슬퍼지네요. 남성이지만 저는 여성에게 길러졌고 특히 저희 집은 여성의 권리와 페미니즘을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이 가정폭력과 연관된 기사를 볼 때마다 역겹네요. 자신을 고발한 엘시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이었죠. 라이언은 또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지만 자기 방어에 불과했을 뿐 엘시를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홀리 우드라이프 잡지사에서 엘시가 작성한 소송장과 증거들을 공개하며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그녀의 소송장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과 라이언이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들이 담겨 있었죠. 엘시가 증거로 제출한 문자들 중에는 사건 직후 라이언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라이언은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되어 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나를 잡아갈까봐 걱정돼. 엘시가 이런 짓을 한다니 믿을 수 없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라이언은 동행한 엘시의 친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엘시를 다치게 할 마음이 없었어. 내가 때리거나 발로 찬 적 없어. 라며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문자였죠. 하지만 친구는 곧바로 그의 말을 정정하며 너 정말 공격적이었어. 그리고 그녀를 계단으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던졌잖아. 라는 답장을 보낸 기록이 남아있죠. 결국 라이언은 사건 판결이 있기 4일 전 여자친구 엘시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책 악마와 함께 추물에 따르면 시기심과 질투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서열을 나누고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지위가 비슷한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책은 마음속에 드는 패배감을 애써 부정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감정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이언 필립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점차 자신의 인생을 망치던 라이언은 엘시와의 사건 이후 할리우드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죠. 한편 완벽해 보이는 리즈 위더스푼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술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리즈는 술에 취해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I'm a U.S. citizen. I'm allowed to stand, and I want to ask. Go ahead. Go. You better not arrest me. Are you kidding me? You're about to find out who I am. 당시 리즈 위더스푼은 짐 토스와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영상의 초반부에 언뜻 비친 남성이 바로 짐 토스이죠. 둘은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택시를 부르지 않고 짐이 차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경찰은 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했고 음주운전인 것이 밝혀지자 그를 체포하려고 했죠. 그러자 술에 취한 리즈 위더스푼이 남편을 지키겠다며 차에서 나와 경찰에게 대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리즈 위더스푼은 치안 방해 혐의로 끌려가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리즈 위더스푼은 이 영상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바른 리즈 위더스푼의 평소 이미지와 달리 내가 누군지 아냐며 허세를 부리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녀에 대한 호감도는 추락하게 되죠. 결국 리즈 위더스푼은 ABC 뉴스에 나와 사과를 했지만 이 사과 방송 또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Had one too many glasses of wine, thought we were fine to drive, and we absolutely were not. Completely unacceptable, and we are so sorry. 하지만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그녀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면서 머리는 절레절레 흔드네. 이 사과 연기로 오스카상 받아야 할 것 같아. 의외로 이 사건은 리즈 위더스푼의 경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작사를 차린 리즈 위더스푼은 영화 그녀를 찾아줘로 대박을 내게 되었죠. 이후 연속으로 빅 리틀 라이즈가 성공하면서 리즈 위더스푼은 단번에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여배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당시 그녀가 경찰에게 대든 사건은 계속해서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과를 거듭했습니다. 제가 정말 멍청한 짓을 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바보 같았죠. 사실 리즈 위더스푼은 굉장히 통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성격을 두 개로 나누어 A형 성격과 B형 성격으로 흔히 분류하는데 타입 A의 성격은 야망이 높고 열정적이지만 반대로 고집스럽고 화를 잘 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B형 성격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여유로운 성격이지만 대신 충동적이고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성격이죠. 리즈 위더스푼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꼬마 A형일 정도로 A형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일에 있어서는 열정과 야망이 컸지만 화를 잘 느끼는 그녀의 성격이 술을 마시고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것이죠. 악마와 함께 춤을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분노를 느낄 때 흔히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를 고통 정가라 부르는데 내가 느끼는 아프고 불안하고 상처받은 감정으로 화가 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공격하고 해친다고 합리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리즈 위더스푼의 경우 상황에 대한 당혹감과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극심한 분노를 느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 물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옳은 방법이 아니죠. 악마와 함께 춤을 책에서는 서둘러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찬찬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악마와 함께 춤을이라는 책은 우리가 억누르려 애쓰는 분노, 질투, 경멸 같은 부정적 감정
감정들이 사실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위로해줍니다. 특히 요즘에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현실은 감정을 완벽히 통제할 수도 항상 평온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죠. 책에서 소개된 간디, 공자, 니체 등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듣다 보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악마와 함께 춤을 책은 평론가 이동진이 선정한 이달 최고의 책이기도 하니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악마와 함께 춤을, 저자 크리스타 K. 토마슨.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